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희망의 빛을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지역의 24시간을 위해서 쉼없이 뛰는 영웅들, 홍천소방서 화재 업무팀의 이춘성 센터장님 그리고 하나영 소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화재 업무팀이라고 하면은 소방서의 상징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화재 업무하면 저희가 다 일반적으로 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화재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화재 진압만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건물이 새로 생길 때 그때 기본적인 소방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시설에 대한 유지라든가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출동로, 그리고 건물 내부 진입을 위한 건물 구조, 위험물, 기타 그런 관련 사항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방에도 사실 업무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금 새내기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양한 업무 가운데서도 좀 화재를 지원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성 소방 공무원이라는 이제 딱 얘기를 들으시면은 네.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쵸. 하시는 이제 염려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많은 이제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소방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편견을 좀 깨보고 싶고 알리고 여성 소방 공무원도 잘할 수 있다. 네, 화재 진압에 근무를 하면서 잘 해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좀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알고 있으면 좋은 안전 상식 어떤 게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소화기 사용법은 이제 아마 이제 많이 다들 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소화기에도 내용연수, 즉 뭐 쉽게 말씀드리면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내용연수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예전에 그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로 이제 작은 불을 이렇게 끄다가 네.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소화기가 폭발을 해서 터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 내용연수가 그래서 가장 그다음부터 중요하게 되어 있고 내용연수는 이제 10년, 최대 10년 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내용 연수가 되지 않았어도 소화기를 놓고서 이제 막 몇 년씩 있다 보니까요.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소화기를 사용해도 되는 소화기인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명드리기 쉽게 제가 이렇게 소화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압력 게이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초록 색깔 이제 눈금이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눈금에서 초록색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럼 폐기 처분하면 좋은 건가요? 일단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이제 효과까지 100이라고 하면은 네. 100%의 이제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영웅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새내기신데 네. 앞으로의 바람 어떤 거 있으신가요? 일단 사고가 안 일어나는 안 게 나야죠. 네.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사고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그렇죠. 상황에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의 안전, 생명이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하시고 네. 신고 잘 하시고 신고 잘 하시고 대피 빨리 하셔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노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 화이팅! 네, 이어서 홍천소방서 구급팀 김상원 반장님, 이성재 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 두 구급팀 분들이 나오셨는데 일단 구급하면 뭐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래도 구급팀 이런 곳이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제 아프시거나 네. 다치시거나 할 때 이제 저희에게 응급처치를 요하는 상황이 생기면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발빠르게 현장에 음. 도착해서 응급처치하고 네. 구급차로 이제 적절한 병원까지 이송을 하는 그런 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소방하면은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구급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일 때 네. 가장 옆에서 발빠르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쵸, 사람이 네. 되고 싶어서
응급구조학과에 졸업하고 네. 이제 구급대원 특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집에 보통 약은 다 있거든요. 네. 그 구급대원분은 집에 어떤 약이 있을지 궁금한데 좀 집에 이런 약은 다 있으면 좋습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가지고 있진 않은데 네. 이거를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어. 게 있긴 합니다. 네. 그 에피펜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에피펜이라고 이제 여름이나 가을철에 이제 벌에 쏘이게 되잖아요. 네. 벌에 쏘이면은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쏘이고 따끔하다 그냥 이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벌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 증상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에피펜을 자기가 보유하게 되면은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허벅지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바로 나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처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에피펜을 보유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는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는 체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하나쯤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뭐 이동 중이나 산에 가시거나 휴가를 보내시거나 할 때는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좀 이 약의 유통기한을 좀 확인해서 이렇게 그 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약 버리는 방법, 뭐 집에 버려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약 버리는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 유통기한이 지난 약 같은 경우 네. 이제 보통 집에서 버리시거나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럴 경우에 그냥 근처 약국 가면은 약 폐기함이 있어요. 약물 폐기함에 자유롭게 버리시면 될 것 같고 네. 집에서 이렇게 스스로 버리시는 것보다 가까운 약국 방문하셔서 그렇게 폐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을 버릴 때는 일단 약국을 방문해야 네.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약국에 만약에 폐기함이 안 보이면 그럼 약사님 이렇게 드려도 되나요? 약사님 저 이 약 폐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네, 드려도 되겠네요. 네, 일단 집에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쓰레기로는 절대 배출하시면 안 되고, 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국에 가지고 가셔서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한 출동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구급 현장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먼저 현장도 달라지긴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네. 그냥 이 복장 이대로 저희가 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네. 저희도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그 우주복 있잖아요. 네, 하얀 거. 저희가 네. 이제 감염 보호복을 다 착용을 하고 나가야 네.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일단은 제일 먼저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확진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확진자를 이송할 때는 이제 구급차 안에 다 비닐로 하고 네. 싸고 네. 방호막을 한번 해놓고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보다 시간이 한 2, 3분 이 정도 더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이 오시기 전까지 네.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걱정되는 게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는데 뭘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좀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은 점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심정지 상황이 나면 네.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는 게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119에 신고를 하시면 상황실에서 이제 지도를 해주세요. 뭐 가슴 압박은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실에서 친절하게 지도를 해주시니까 네.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셔서 네. 그 지도에 따라서 처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구급차가 지나갈 때요. 저도 구급차 지나가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요즘 길 많이 비켜주잖아요. 좀 시민의식 많이 바뀐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시민의식이 확실히 날이 갈수록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양보를 해주시고 많이 비춰주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강원도가 지역 특성상 많은 분들이 휴양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거의 마비 상태예요. 맞아. 거의 마비 네. 상태인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구급차를 양보를 해주시긴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양보를 해주시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새치기 하는 차들이 몇 차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마음 놓고 가다가 네. 뭐 사고 위험이 아찔하게 생길 뻔한 적도 있고 아이고.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만 아니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양보를 해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원도가 물도 많고 산도 많다 보니까 휴가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요. 네, 술 드시고 들으신 것처럼 술 드시고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즐거운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구급대원분과 함께 했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구급대원 여러분 화이팅! 네, 이번에는 홍천소방서 구조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으니까요. 네. 지역대? 네, 맞습니다. 네. 지역대는 어떤 곳인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그 소방서가 한 곳이 있고, 이제 네. 그 구조대나 이런 특수부서들은 이제 그 소방서마다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도심지라든지 이제 시내 읍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대가 빨리 출동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구조대가 이제 이미 출동 중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면은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네.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출동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인구가 좀 적더라도 좀 면적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역대를 배치해서 펌프차와 구급차 차량 2대를 보통 배치를 하고 인원이 2명에서 3명 정도 배치가 되고요. 이 인원들이 이제 구조대나 아니면 타 출동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이제 초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일단 초기 불이 나면 초기 진화를 한다던가 네.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응급처치를 한다던가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먼저 도착해서 현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는 소방 상식 있을까요? 그 시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네. 구급차랑 소방차는 아실 거예요, 다.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는 그쵸. 차고 하얀색 앰뷸런스. 네, 앰뷸런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방차라고 부르잖아요. 빨간색 차. 예, 근데 소방차라고 다 불을 끄는 차는 아니고요. 네. 예, 저희 구조대 차는 불을 끌 수 있는 물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요? 네. 그 안에는 각종 그 잠수 장비라든가 또 무거운 거를 들거나 내릴 수 있는 장비, 또 각종 로프, 네. 그리고 각종 구조 장비가 가득하게 실려 있고 그 구조차만으로는 불을 끌 수 없고 소방서에 보면은 차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 불 못 끄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사다리 차도 사다리 차는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고 사람을 구조하는 차고요. 네. 또 연기만 빼내는 차도 있고요. 아. 또 화학 사고에만 대응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라고 다 불을 끌 수 있는 차는 아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안 만나야 되는 분들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죠? 네. 안 만날 수 있도록, 네. 저희 스스로가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구조대원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외칠게요. 구조대원 여러분, 화이팅! 네, 이번에는요, 홍천소방서의 방호 사법 담당 전준호 소방경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서가요, 방호 사법 담당. 조금 생소한 부서인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부서는 평소 이제 화재 진압 대원들의 화재 네. 진압 업무를 지원하고 소방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안타깝게도. 네. 근데 좀 그 계절별로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인 요즘 같은 경우는 캠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 네. 가을철에는 설악산 등 단풍객, 여름철에는 유명한 해수욕장, 계곡 등에 대한 그 물놀이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 편이죠. 그런 곳에서 그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저희 119 신고앱도 좀 많이 활용하시고 네. 신고를 해주신다면 저희 119 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그 안전사고에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민들이 알아뒀으면 하는 안전 상식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그 의사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게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화재 진압에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재난이나 화재 현장에서는 그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신속하게 화재 현장, 재난 현장을 대피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그 안전한 장소에서 그 화재 현장,
재난 현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전하게 대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상황이 딱 닥치면은 너무 우왕좌왕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은 무엇보다도 그 내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을 평소에 대피로라든가 피난 동선을 직업병처럼 본인 스스로 사전에 숙지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옆집을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라든가 이런 곳에 적치물을 적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비상시를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시는 소방대원분들 모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